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종합위원 방식 여러분과 함께 12월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종합위원 방식. 네, 그렇죠. 11월에 공부하신 분들은 특정위원 방식도 공부했습니다. 자, 종합위원 방식과 특정위원 방식, 종합위원 방식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위원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말들이죠. 이 기본적인 말들 1, 2, 3, 4위에 가로넣기로 다 문제가 많이 나왔던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을 꼭 5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들인데 꼭 알아둬야 될 용어들입니다. 1번 우리가 종합위원 방식을 할 때 논작물, 밭작물을 했습니다. 논작물, 밭작물을 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말이 있죠. 수확량을 조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수확량을 조사하다 보니 1번 그렇죠.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2번 조사 대상 면적. 아하, 조사 대상 면적에서 우리는 꼭 이런 말을 했어요. 1번 실제 경작 면적. 실제 경작 면적 마이너스 수확불능 면적, 또 마이너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마이너스 기수확 면적. 이런 말을 꼭 해왔어요. 그럼 실제 경작 면적이란 무엇인가? 뭐 할 때 썼어요? 수확량 조사할 때 조사 대상 면적으로 썼습니다. 뭐 할 때요? 수확량 조사. 조사할 때 쓰는 거거든요. 조사.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이란 조사하는 날짜, 조사하는 날짜 기준으로, 조사 일자 기준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모든 면적을 뜻합니다. 수확량 조사할 때 실제 경작 면적 마이너스 수확불능 면적 마이너스 미보상 및 타작물 면적 마이너스 기수확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조사 일자 기준으로 조사 대상 면적을 했었던 거예요. 조사 일자 기준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 이게 실제 경작 면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경작 면적이 5,000 제곱미터. 그리고 나면 꼭 문제에 주기를 보험 가입 면적. (5,000 제곱미터) 이렇게 줬어요. 보험 가입 면적 5,000 제곱미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항시 이렇게 같은가요? 이렇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5,000을 했는데 실제 경작 면적을 가서 보니까 3,000 제곱미터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면적이 다르니까. 손해평가사는 이렇게 보험 가입하면 홍길동이가 가입했다. 이렇게 원장을 줍니다. 원장. 이게 농협 손해보험에서 준 원장이에요. 원장이 있는데 여기 헤아림, NH농업금융 보이죠? 농협 손해보험. 이런 원장을 받게 돼요. 그럼 여기에 개똥이, 홍길동이 이렇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연락처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입을 5,000 제곱미터 했고 평년 수확량 얼마다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들고 나갔는데 3,000 제곱미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원장을, 보험 가입 원장이에요. 이걸 들고 나갔는데 다른 거예요. 여기 원장에는 얼마 적혀 있어요? 5,000.
실제 논에 가서 보니까 얼마가 있어요? 3,0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손해평가사는 실제 경작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므로 원장을 변경해 주세요. 그럽니다. 변경. 실제 경작 면적 5,000으로 늘려주세요. 농사 짓는 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험 가입 면적 이 원장을 3,000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항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나오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아니 같습니다.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일치된 것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줄 수 있어요. 시험에. 보험 가입 면적은 5,000, 조사 내용, 실제 경작 면적 3,000제곱미터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적어야 될 답란에는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7번이었다. 문제가 17번이었으면 문제 17번 답에다가 문제 17번 하고 답란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 편지지 얘기했죠? 답에다가 이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17번 본 문제는 손해평가가 불가능함. 왜냐하면 쭉 서술로 써도 돼요. 근데 먼저 제목을 딱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답에 키포인트를 딱 키워드를 주는 거예요. 손해평가 불가능하다 딱 해놓고 왜냐하면 이유를 딱 적어가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경작 면적과 보험 가입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 면적의 변경으로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일치시킨 후 보험 손해평가가 가능함. 이렇게 딱 적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리한 질문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보험 가입 면적. 실제 경작 면적과 같아야 한다. 이 얘기를 또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 가볼까요? 실제 경작 면적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수확 불능 면적. 수확 불능 면적. 수확 불능이란 앞에다가 하나 붙여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능한 면적.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재해로요?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한다.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능한 면적. 자, 그러다 보니까 보상하는 재해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량 계산할 때 이건 계산하지 아니하죠. 왜? 수확량을 계산하면 피해율이 없다는 얘기인데 수확량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면적만큼은 다 감수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수확이 줄어드는 걸로 잡겠다.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타작물 및 미보상은 다른 작물을 심었다는 얘기는 만약에 논이었는데 논에다가 마늘을 심어놓고 수확을 안 했어요. 벼를 안 심고. 벼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마늘을 계속 심어놨으니까 다른 작물을 심었으니까 벼로 심었다면 평년 수확량만큼 했을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다. 것이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추측하에 정한다는 거죠. 그럼 미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상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자, 타작물을 심었다면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미보상한다는 얘기는 보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거라고 추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작물은 다른 작물이고 미보상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입니다. 여기만 설명하겠어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요즘 않는 이런 말 아니하고 아니하는 이렇게 늘려서 얘기하죠.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재해로 수확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그러죠. 현저히 감소하네. 현저히 감소. 확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기 때문에 보상 안 하니까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다. 제대로 됐다면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거라고 추정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수확 면적입니다. 기수확 면적은 이미 경작자가 이만큼의 논이 있는데 논에서 이만큼을 그냥 기수확해 버렸어요. 수확을 해버리면 수확한 것은 보상을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 기수확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 보상 안 하겠다는 얘기는 재해가 평년 정도일 때 기대되는 수확량만큼 수확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뭐만큼? 평년 수확량만큼. 여기도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만약에 농사가 잘 됐었을 때도 수확을 다 하고 나 얼마 여기 재해가 얼마 왔으니까 나는 손해 났다 이렇게 우기면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수확했다고 보는 겁니다.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보상할 게 있으면 먼저 수확량 조사를 한 후에 수확할 건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수확을 싹 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타작물 면적과 미보상 면적과 기수확 면적은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이제 이유가 이제 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기수확이란 이미 수확한 면적 이런 말이죠.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알고 나면 이 용어의 정의예요. 모든 서술형 답을 작성할 때는 용어의 정의에 이미 다 얘기가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의를 그대로 자기가 서술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는 이미 80점 이상 득점했다고 그래도 됩니다.
자, 실제 경작 면적은 조사일자 기준으로 경작하고 있는 모든 면적을 뜻합니다. 수확불능 면적이란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불능한 면적이에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에서 타작물은 다른 작물을 심은 거고요. 미보상 면적은 보상하지 않은 재해로 수확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타작물을 심었다는 얘기는 당의 작물, 만약에 논에다가 마늘을 심었다면, 벼를 심었다면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미보상 면적은 보상하지 않은 재해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그러니까 무엇인가 경작자가 잘못해서 미보상하는 거거든요. 경작자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기수확 면적도 이미 수확을 했다는 얘기는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수 있으니까 수확했다고 봅니다. 그럼 평년 수확량만큼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전에 공부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년 수확량 100이고 수확량이 조사를 해보니까 30이면 그렇죠. 이때 이 말을 감수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수량. 수확이 줄어든 양, 수확이 감소한 양, 수확 감소. 70kg이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확을 평년 수확량만큼 했다. 그러면 여기 100으로 다 해버리면 감수량이 없다. 즉 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수량이 있어야 감수량만큼 보험금을 주니까. 그럼 평년 수확량으로 수확한 것으로 본다. 수확할 것이라고 본다. 이 얘기는 바로 수확량이 그만큼 평년 수확량만큼 되므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 말에서 바로 감수량 요 부분에서 이해를 착하고 계시면 왜 평년 수확량으로 계산하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딱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 경작 면적이란 조사일자 기준으로 경작하고 있는 모든 면적, 수확불능 면적이란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타작물은 다른 작물 심은 면적,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수확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 기수확 면적이 이미 수확해버린 면적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을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항시 하면 5,000제곱미터다. 실제 경작 면적이. 그럼 여기에 수확불능이 이게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가 300제곱미터. 타작물 및 미보상이 기수확이 500제곱미터. 이러면 이것을 쭉 빼고 요것만 조사를 했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할 때 조사가 재상이 되는 면적은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전체 5,000에서 5,000제곱미터에서 뺐습니다. 수확불능 면적 200도 빼고, 다음에 타작물 및 미보상 300도 빼고, 다음에 기수확 면적도 500도 빼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더해서 빼자 이랬죠. 뺄 때 한꺼번에 빼고 나니까 이것은 4,000제곱미터. 이렇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200, 300, 500이었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은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해서 표본 구간을 정하고, 표본 구간 정한 만큼 그렇죠. 표본 구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표본 조사하다 보면 표는 뭐를 했다? 노수율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표본 구간 그대로 했으면 됐고요. 표는 기준함수율 그 생각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속에 기본적인 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논작물과 밭작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다면 종합이원 방식에서 중요한 말, 종합이원 방식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쓰는 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 글씨 보이시죠? 지워도 보이죠? 여러분들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할 때 어떤 선생님이 저희 수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눈빛이 종이를 뚫어서 본다. 그러고 나면 글씨가 지워져도 그 글씨가 있는 것처럼 잔영이 보인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났어요. 이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자, 안광이 지면을 처럼 오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 과실 얘기하는 거예요. 과실나무를 과수라고 그러죠. 과수 품목을 할 때는 실제 경작 면적 그러지 않고 이제 나무 주수를 세니까 실제 결과 주수 그랬습니다. 이쪽은 과수 얘기입니다. 과수. 여기에 상응한 실제 결과 주수. 그러다 보니까 조사일자 기준으로 당해 가수원에 심어져 있는, 식재되어 있는 주수. 결과가 뭐예요? 실제 결과가 실제로 과실을 결실할 수 있는 나무 주수예요. 그럼 유목은 포함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린 나무, 유목이라고 그러죠. 이제 1년밖에 안 된 나무는 묘목은 결과 주수가 아니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주수. 유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뜻에 딱 포함되어 있어요. 과실을 결실할 수 있는 주수. 유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딱 얘기가 된 겁니다. 언제 기준이요? 조사일자 기준. 자, 그러면 보험 가입 주수. 보험에 가입한 주수가 있을 겁니다. 주수. 보험 가입 주수가 500주인데 실제 나가서 보니까 300주예요. 그럼 또 이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원장을 변경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 주수를 변경해야 돼. 이거 나무 300주를 갑자기 500주로 바꾸세요. 지금 경작자한테 얘기하면 500주가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을 바꿔서 300주로 일치시킵니다. 그 후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 주수와 실제 결과 주수는 동일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수확불능 주수에 버금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바로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능한 나무 주수, 고사 주수입니다. 말라 죽었다. 고사가 말라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말라 죽은 나무 주수, 고사 주수.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고사 주수. 아직은 안 죽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답니다. 죽어가고 있는 나무 주수, 미고사 주수입니다. 그럼 얼마나 죽었느냐? 거짐 다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었을 뿐이지.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이제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타작물 주수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이제
미보상주수 이렇게 씁니다. 미보상주수. 뭐라고 그럴까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 주수. 현저히 감소한 주수.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한다?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이미 다 따가지고 수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수확한 나무 주스는 어떻게 한다? 평년 수확량만큼 되니까 수확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확 주스. 이게 탁 하고 나니까 그럼 이게 또 과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 조사 대상 주스. 조사 대상 주스란 이 말이 딱 생각나죠? 조사 대상 주스, 조사 대상 면적. 어떻게? 실제 결과 주스 빼야겠다. 몽땅 얘들. 그렇죠? 고사도 빼고 미고사도 빼고 미보상도 빼고 기수학도 빼고 그래서 한꺼번에 몽땅 더해서 촥 빼줘야겠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과수라는 얘기가 딱 등장하면 바로 이렇게 고사, 미보상, 기수학 이런 말들이 쫙 등장하게 됩니다. 자, 종합위험에서는 그런데 이 말이 종합위험에서는 미고사는 해당 사항을 주지 않습니다. 종합위험에서는 이거 특정과 적종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미고사. 자, 종합에서 과수는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포도, 복숭아, 자두였죠. 다른 건 없냐고요? 오디도 있잖아요. 바실로. 자, 또 뭐도 있어요? 대추, 밤, 매실 많이 있죠. 그럼 종합위험 방식에 수학전 종합위험은 빠지나요? 그러면서 딱 또 나오죠. 복분자, 감귤, 오미자, 유자, 많이 막 무화과, 막 등장합니다. 고향이 난 여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고향 얘기를 하면서 막 과실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자, 실제 결과 주스. 조사 대상 주스 하려면 실제 결과 주스에서 고사 주스, 미보상 주스, 기수학 주스 몽땅 뺀다는 거예요. 그럼 조사 대상 주스가 됩니다. 자, 조사 대상 주스에 의해서 표본 주스를 구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조사 대상 주스에 의해서 표본 주스를 구한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고 계신 분. 자, 여기에서는 조사 대상 주스에 의해서 표본 구간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가입 면적에 의해서 표본 구간을 정합니다. 보험 가입 면적에 의해서 표본 구간을 정한다. 요거하고 조금 말이 다르죠. 조사 대상 주스에 의해서 표본 주스를 구하고 가입 면적에 의해서 가입 면적에 의해서 표본 구간을 구한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이 쫙 됐습니다. 참. 제가 손해평가란 보험 목적물, 보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걸로 피해가 발생하느냐?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쭉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쭉 연결된, 하나로 쭉 연결된 과정.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여야 한다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은 재해는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는 수확량을 그냥 100으로 한다니까요.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감수가 됐을지라도 보상하지 않는 재해면. 보상하는 재해면 수확량을 조사해서 이만큼 피해가 났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니까. 그럼 보험 대상 목적물이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뭐 할 필요도 없죠. 평년 수확량이 100일 것이다. 평년 정도의 재해가 있었을 때 100 정도 수확할 것이라고 예정했었을 때는 근데 그건 100이에요. 그럼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감수량이 0이잖아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지 않는 재해였을 때는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니까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무엇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손해평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손해평가를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지 않는 재해면 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보상하지 않는 재해면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맨 처음에 했어야 될 얘기인데 그때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런데도 새롭게 딱 이렇게 이론이 정립되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게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는 미보상은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할 것이라고 추정하므로 수확량을 100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수량은 0. 그러므로 피해율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수확량을 조사했더니 30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감수량이 70이니까 이 감수량 70에서 피해율을 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딱 있으면 이제 미보상 이렇게 딱 하는 거로구나. 기수확 수확이 손해가 없으니까 수확을 했겠지.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했을 거라고 추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딱 이렇게 되겠구나 딱 이해가 되면 언제나 어떤 새로운 부분에 문제를 줘도 놀래거나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야. 미보상이니까. 그래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이렇게 딱 말이 나오면 이건 평년 수확량만큼 해서 피해율 감수량이 없다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 수업부터는 이제부터는 특정 유형 방식부터 시작해서 진도를 아주 타이트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1월 7일에 시작하면
대략 이 책을 부지런히 쫙 끝내려고 그러면 대략 한 3월 15일쯤 가야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히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 11월에 수강하신 분들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다 다뤄봤고, 12월에 수강하신 분들 종합연방식 아주 디테일한 부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고 이해가 잘 안 가실 때는 앞에 부분을 보는 한이 있어도 1월 7일에서 3월 15일까지는 이 책 진도를 2달 약 한 10일 정도에 끝내려고 그러니까 만약 길어지면 한 20일 갈 거예요. 2달 한 15일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진도를 착착착착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뒤돌아보고 디테일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과 종합을 그래서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일찍부터 개강을 했었고,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녹음해 두고 시험 볼 때까지 볼 수 있게 함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 고단위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7일서부터 맨 첫 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진도를 쫙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